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마누라 몰래 바람 피우다 걸려가지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오지게 쳐맞으면서 정신이 살짝 혼미해진 그런 남편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보죠. 제목: 전날 마누라 임신 중일 때 전 여친 만나가지고 꽁냥꽁냥 한때까리 하고 이후로 지금까지 8년 동안 쳐맞으면서 사는 중인데요. 아니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원제: 본인이 먼저 잘못을 하긴 했지만 상대의 과도한 대응으로 이혼해보신 분 있습니까? 제목 그대로입니다. 비록 본인이 먼저 큰 잘못을 하긴 했지만 상대의 지나친 대응으로 이혼까지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야, 이러다가 진짜 사람 죽겠는데, 일단 제가 잘못을 한 부분도 숨기진 않을 테니까 모시고 진심 어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요 35살 남자고 27살 때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회사에서 만났고 저보다 3살이 더 많아요. 결혼 당시 저희 집 사정이 너무 안 좋았는데, 아니 뭐 그걸 떠나서 자식인 저를 버린 건지 뭔지 그냥 500만원 지원이 끝이었습니다. 아무리 속도 위반이라도 그렇지 겨우 500이라니. 자식인 저도 그랬지만 그때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아내 입장에선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건지 결국엔 장인 장모님이 살 집을 마련해 주시더군요. 근데 말입니다. 사실 이걸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결혼 결정하는 순간부터 결혼식까지 그 과정이 절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일단 저희 두 사람의 생각이 너무 달랐고, 또 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아내한테 좀 거지 같은 게 있어요. 사람을 좀 갈구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뭐 문제가 많았던 건 사실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래도 막 사람 엄청 답답하고 또 때로는 억울하고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여하튼 그렇게 어찌어찌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내가 집안일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이거는 결혼하기 전부터 했던 말인데, 자기 억울하다고, 돈도 500밖에 안 가져오고. 그런데 저는 쥐뿔도 없이 결혼한 염치 없는 인간이다 보니까 감히 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죠. 지금도 제가 합니다. 예. 그랬는데 그런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내가 출산하기 직전에 저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루는 전 여친에게 연락이 왔고요. 바로 그 다음날 만났는데 이때 약 30분 정도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네, 압니다. 저도 알아요. 예, 제가 미친놈이었다는 거 압니다. 거기다 이게 또 알고 보니까 전 여친은 저를 못 잊어서 연락을 해온 게 아니라 그냥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접근을 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 전화로 막 수십 차례로 전화를 하고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내에게 들키라고 보낸 그런 고의적인 연락인데 역시나 결국엔 걸렸고요. 그러자 전 여친은 저와 있었던 여러가지 과거사를 악의적으로 편집해가지고 꾸며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알렸고, 그러면서 자기 입을 닫게 만들고 싶으면 돈을 달라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협박, 상간으로 고소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요 당시에 그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그러지를 못했어요. 여하튼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 아내는 죽도록 괴로워했고, 출산을 하자마자 전 여친 집으로 쳐들어가가지고 문을 발로 찼으며, 그러다가 유리창문 다 박살내고 또 그래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했죠. 하지만 이제 막 출산을 한 아내를 경찰서에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를 제가 다 뒤집어 쓰고 경찰서로 갔죠. 그렇게 해가지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전 여친을 만나게 되었나? 좀 구차한 변명이긴 합니다만은, 당시 저는 그런 갑작스런 결혼과 더불어 급격히 달라진 아내의 모습, 물론 원치 않았던 임신 때문에 몸도 마음도 안 좋다는 건 저도 이해를 했지만, 매일 사람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막 사람 잠도 못 자게 괴롭히고, 특히 하루 어느 날은 제가 소파에서 자고 있는데 그런 제 얼굴을 베개로 세게 내리친 적도 있습니다. 해서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병신같이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요. 딱 바로 이때 전 여친이 연락을 해왔으며,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결국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짓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예? 이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제 잘못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저에겐 지옥이 시작됐죠.
그게 무엇이든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아내는요 바로바로 쌍욕을 합니다. 뭐 병신 같은 놈, 거지 같은 놈, 미친 놈, 또라이 뭐 이런 거요. 또 이게 욕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때리기도 해요. 뭐 뺨도 때리고 머리카락 쥐어뜯고 핥히고 꼬집고 뭐 얼굴, 목, 팔, 다리 등등 온몸을 안 가리고 때리고 꼬집는데 이러다 보니까 제 몸에 상처도 많이 생겨서 뭐 물론이거니와 회사에서는 아이고 저 자식 저거 지 마누라한테 처맞고 사네 이런 소문까지 돌았는데요. 물론 저는 그때마다 아이랑 놀아주다가 생긴 상처라고 둘러댔지만 그럴 때마다 또 제 자존감은 바닥을 쳤어요. 또 저희 부모님도 싫었는지 계속 밉다 그러다가 아니 어떻게 자식이 결혼을 하는데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등등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아예 연락을 끊은 상태고요. 저는 이런 생활을 8년 동안 아니 거의 9년 가까이 했습니다.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아무리 욕하고 때려도 저는 찍소리도 못하고 살았어요. 물론 지은 죄가 있으니까 어찌 보면 뭐 당연한 결과겠지만 문제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이거죠. 특히 제가 뭐라도 설명을 하려고 하면 야 너는 정신상태가 썩은 새끼야 이러면서 무조건 본인의 생각만 옳다고 하며 제 의견을 묵살해버려요. 이러니까 진짜 억울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일 억울한 거 전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저는요 속죄하는 마음으로 죽어라 일만 했어요.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하죠. 그래가지고 제 월급이랑 합치면 400 넘습니다. 몸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차라리 이게 낫지 집에 있으면 몸도 힘들고 정신까지 고통을 당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저희 아내는 이제 사람을 안 믿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저를 안 믿죠.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톡 같은 거 잘 못 볼 때도 있는 법인데 왜 이렇게 답이 있느냐며 진짜 사람을 있는 대로 갈굽니다. 일하는 중이다. 그래서 못 봤다. 이렇게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은 또 있어요.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라는 그런 갈굼들. 아니 제가 쓰는 거라고 해봤자 그냥 회사 밥값 점심값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가 뭐 사라고 했을 때 쓰는 거 그게 거의 대부분인데 돈을 펑펑 쓴다며 사람을 막 쥐잡듯 잡습니다. 맨날 그렇게 쥐죽은 듯 숨어가지고 일만 하고 친구도 안 만나고 아니 못 만나는 거죠. 또 휴가를 써도 마찬가지. 저를 위한 휴식은 단 1도 없으며 주말엔 알바를 해야 되고 그런 후에 집에 오면 청소 설거지 다 해야 되고 그런 다음날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기상해가지고 회사에 출근하고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쌍욕하고 때리고 정말 죽을 맛입니다. 아무리 죄가 커도 그렇지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해요. 정말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젠 정말 죽어버리고 아니 죽여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내 나름 그 죄를 씻어버리고 정말 열심히 또 착실하게 사는데 자기 마음이 뭔가 마음이 안 들 때마다 이러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죠. 그리고 그 실수 이후로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없습니다. 물론 뭐 여자, 도박, 폭력 등등등 그런 소소한 실수는 있었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사안이 그렇다는 거지 막 이게 심각한 문제로 막 크게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막 이렇게까지 구석으로 모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관계 회복이 안 되고 제 주변의 기혼자 중에 보면요 빨리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요 용돈 같은 것도 없고요 맨날 감시만 당하고 특히 오늘은 카드도 뺏겼습니다. 교통카드로만 쓰겠다고 했지만 소용이 없어요. 너 돈 있잖아. 그걸로 알아서 해. 이럽니다. 아니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알바하면서 그 심부름하고 잔돈 팁으로 받은 거 그게 전부인데 아무튼 그래요. 제가 지은 죄에 비해서 그 벌이 너무 가혹하고 큽니다. 특히 식구들, 장인어른, 장모님, 아이들 보는 앞에서 그지같은 모욕까지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막 홧김에 무슨 짓을 저지를지 저도 모르겠고 이런 제 스스로가 너무 무섭고 겁이 나요. 그리고 또 하나. 전에 아내가 무차별적으로 저를 때릴 때 그때 제가 손목을 강하게 잡으면 말린 적이 있습니다. 같이 때린 건 아니고요. 그저 제안만 했는데 말이죠. 이걸 가지고 아내는 저한테 폭력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러면서 자기는 폭력이 아니래요. 본인이 하는 게 폭력이면 너는 영혼의 살인자다 이럽니다. 그래 뭐 그게 무슨 소린지는 나도 알겠는데 아니 그럼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받아줘야 하냐 이거죠. 진짜 끝이 안 보인다니까. 특히 이거 말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로 싸울 때도 그래요. 저는 분명 일 정도만 꺼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는 과거의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꺼내가지고 사람을 갈굽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는 1, 아내는 100으로 대응을 하니까
이거는 뭐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돼요. 끝으로 다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본인이 먼저 잘못을 했지만 상대방의 과도한 대응으로 이혼을 해보신 분 있습니까? 조언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도 더 이상은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래요. 댓글 1번. 잘못한 부분 숨기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전 여친이랑 어디까지 갔는지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스킨십 딱 이 세 글자로 끝내버리네. 끌끌. 그러면서 아내가 잘못한 건 졸라 세세. 알 때라 이 새끼야. 같은 남자로서 내가 다 부끄럽다. 아! 2번. 다른 건 그렇다 쳐도 전 여친에 관한 썰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왜 전 여친이 아내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보통 이런 경우 본인이 상간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더더욱 숨기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뭐야? 뭐 크게 약점 같은 거 잡힌 거 있어요? 그게 아니면 야, 너 혹시 전 여친 겁탈한 거 아닙니까? 에? 그래서 전 여친이 고소를 한다고 그랬던 거 아니냐고. 이러니까 아내는 뭐 소송도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열받는 거지. 그지? 3번. 그래서 전 여친 만나가지고 30분 동안 뭐 했는데 일단 그거부터 얘기를 해야 네가 진짜 억울한 건지 그게 아니면 돌로 때려 죽여야 할 새끼인 건지 우리가 알 거 아니냐고. 그러게 뭘 했을까요? 4번.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거기다 출산이 임박했는데 바람을 피웠다. 그런데 그걸 잠깐의 실수라고 치부를 하고 있다. 야, 답이 없네. 거기다 남편 괴롭히며 사는 아내도 그렇고 그냥 헤어지세요. 헤어져요. 단 이 지옥은 남이 아니라 바로 네가 만든 거라는 거 그거 죽을 때까지 기억해요. 5번. 일단 전 여친과의 바람도 바람이지만 그 외 소소한 잘못이라고 하는 게 하나같이 그지 같네. 여자, 도박, 술. 야, 이 새끼 이거 진짜 미친놈 아니야 이거? 6번. 그냥 맞아 죽으세요. 어차피 임신한 아내 몰래 전 여친과 바람 피울 때부터 사람이길 포기하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왜요? 지금은 사람이고 싶어요? 7번. 야, 이 형님 이거 여자, 도박, 폭력 등등등 소소하게 잘못한 건 있지만 큰 한방이 없다고 하시는 걸로 봐서 평생 그러고 사시겠네요. 마누라한테 존나 쳐맞으면서 말이죠. 깔깔깔깔. 8번. 저는 이제 막 성인이 된 20살 청년입니다. 아까 보니까 한강 아직 안 얼었어요. 형님 가시죠. 9번. 이거는 잘못을 떠나서 그냥 이혼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같이 있어본들 서로가 지옥인데 뭐하러 같이 살아. 저러다가 누구 하나 죽는다고. 얼른 헤어지세요. 아내를 위해서. 30분 동안 뭘 했을까요? 그리고 그 소소한 잘못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같이 야 이거는 그 남자 그 3대 질환 아닌가? 참 이거는 근데 솔직히 이거는 뭐 이혼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냥 그게 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 아내가 지옥이야 같이 있으면. 이거 원래 배우자의 바람이라고 하는 게 안 지워지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